그 특례보금자리론을 부동산에서 주식처럼 좀 단타 치시는 분들이 적어도 1, 2억은 뜰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쵸. 지금은 자동차도 역대 제일 많이 팔리고 주식시장도 지금 상당히 괜찮고 생각보다 여러모로 좋은 상황이고 유동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특례보금자리론을 부동산에서 주식처럼 좀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실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체증식 상환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거치기간 느낌으로 이자만 위주로 내다가 이게 한 2년, 3년, 4년, 5년 지나가면서 원금이 조금씩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은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들어가서 2, 3년 만에 이제 수익을 확보하고 매도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 이제 기사나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시장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명 투기꾼 갭 투자자가 없으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사가지고 난 이 기업 가치를 너무 좋아해서 평생 동안 이 주식을 보호해야 된다. 이 회사가 망할 때까지. 이런 사람만 주식시장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있을까요? 아무도 거래할 수가 없어요. 다들 보유만 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특례보금자리 제도를 난 거는 그런 걸 의도한 거예요. 유동성을 즐기는 사람들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서 이사를 꼭 가야 되는 사람,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유동성이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한마디 물을 공급해 준 거죠, 시장에. 그래서 유동화를 시킨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했고 그 목적에 맞게 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저점에 그런 성남에 있는 집을 7억 정도에 주고 샀어. 야, 2, 3년 후에 직장인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2, 3억 벌기가 힘든데 아유 힘들죠. 집을 사가지고 적어도 1, 2억은 뜰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쵸. 근데 이제 거의 저점에 싸게 사야 되는 거죠. 핵심은 어떤 자산이든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그걸 논리를 볼 게 아니라 경제가 어떻게 된다. 그거 개인이 맞출 수도 없거든요. 전문적으로 그것만 추격하는 사람도 다 틀리는 게 이제 경제에 관련된 것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코로나가 사실 지금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잖아요. 역사상 보면은 이제 초과 사망률이라고 하는 게 5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전에 사망했던 사람들의 비율과 코로나 이후의 사망자의 수를 비교한 거거든요.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코로나 이후에 사람이 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죽을 게 상쇄됐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들이 외부 활동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럼 코로나는 위험한 것인가 하면은 물음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근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판단하려고 계속 생각할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격 대비 몇 프로 조정된 날을 순환론적인 사고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리스크를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IMF 오면 60%, 리먼 사태 오면 50%, 그리고 현재 같은 그냥 일반적인 위기가 40%였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IMF 오면 20%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다 하면 들어가는 거고, 나는 IMF 왔을 때 안 된다 하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거의 장밋빛 미래처럼 말씀해 주셔가지고 IMF로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를 볼 필요도 없고요. 자기 주변을 보면 돼요. 저희는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은 IMF 때 리먼 사태를 아시잖아요. 그때 보면 얘기했던 게 흑자도산, 근데 뭐 어음부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는 뭐냐면 유동성이 아예 시장에 말라서 그 기업이 흑자로 돈을 벌고 있는데도 망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도 역대 제일 많이 팔리고 주식시장도 지금 상당히 괜찮고 생각보다 여러모로 좋은 상황이고 유동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잔재 유동성이라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너무 많이 풀었던 유동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미국은 금리가 높지만 우리나라 3.5%라고 하는데 3.5%가 또 엄청 높냐? 또 그건 아니에요. 3.5%는 그냥 일반적으로 10년, 5년 전에는 흔히 있었던 금리예요. 여기서 경제가 아예 무너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5%, 6% 이렇게 가면 무너지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 이제 완전 무너질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20%더 빠지는 거다. 저점 대비. 지금 떨어진 저점 대비 20%더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는 거고, 솔직히 지금 들어가는 게 그 2020년, 21년 경제 되게 좋았잖아요. 사상 최대 삼성전자 60조 수익 나왔죠. 그때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그때는 경제 좋았지만 실제로 경제 좋다고 해서 그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들어가는 사람 완전 다 망한 거죠. 실거주로 이제 살려고 하는 집을 좀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올해 말에 먼저 성남부터 말씀드리면 10월, 11월에 입주하는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 이제 5구 타입이 아마 지금 최저가 6억 8천에서 7억 선에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쓴다고 치면은 최대 대출이 첫 주택 구매면 한 80%까지 나와요. 그러면 5억 다 쓸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7억에서 5억을 빼면 현금이 2억 정도면은 이제 내가 실거주를 가능한 거고, 5억 정도 빌리면은 월이자가 한 180만 원 정도 나와요. 거기서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에 베팅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거면은
그런 데 들어가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2억이 없으면 보통 직장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신용대출을 이용하시는 수밖에 없어요.